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좀 내용이 많아서 넘겼습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쪽 보셔야 돼요. 지금 앞에서 보셨던 법률행위적 행정에서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이쪽 부분에 있어서 그 예도 좀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좀 짝짓기 혹시 가끔 보시면 난이도 추정 문제로 해서 70점에서 90점 구간 문제 또 암기 사항이면서도 정확히 공부를 좀 했는가 여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그 짝짓기도 잘 나와요. 얘를 잘 연결해서 나오고 가끔 보시면 또 특허에 해당하는 사례를 내 가지고 이에 대해서 시험 문제 이 내용을 묻는 그 사례화 문제 사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번 시간은 그냥 잠깐 이런 준 법률 행위적 행정이 지난 시간에 못 본 거 간단히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앞에서 본 그 법률 행위적 행정인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의사 표시를 그 요소로 하고 행정청이 표시된 효과 의사에 따라서 표시된 이 행위에 의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의사 표시에서 표시된 의사에 의해서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준 법률 행위적 행정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의사 표시 이외의 일정한 정신적 작용, 그래서 판단, 인식, 관념 등이 있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개념 정리를 잠깐 봤고요. 종료 볼게요. 확인 정리해보죠. 17-1입니다. 저 목차 이렇게 해서 자, 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어요. 보시면 여기 맨 처음에 이제 확인이 있죠. 확인, 공증, 통지, 이 수리가 있다. 이렇게 좀 행정행위는 의부터 실효까지 다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고 매번 시험에서 5문제, 6문제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확인, 공정, 통지, 수리에서 자 확인 정리해 볼까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하죠. 자 이때 보시면 이 확인 같은 경우는 행정상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분쟁을 전제로 합니다. 네, 행정상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공정과 틀린 거예요. 공정 같은 경우는 이 다툼 분쟁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해요. 다툼이 없는 거죠. 다툼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행정상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표시행위예요. 요거는 그래서 다툼이나 분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건 준사법행위. 즉, 이 뭡니까? 판단 표시행위예요. 우리가 보통 준자를 붙이는데요. 우리 행정기관은 원래 행정행위를 하잖아요. 행정권에 의한 행정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하는 입법행위라든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법원이 사법행위를 하면 안 돼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죠. 하지만 오늘날 이렇게 준사법행위, 우리 행정기관이 행정입법을 하고 또 이와 같이 행정심판, 그죠? 행정심판을 합니다. 예, 우리가 행정입법은 이제 아실 거고 이 행정심판이 바로 준사법행위죠. 행정입법은 준입법행위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적 권한일 때는 행정권한은 본래적 권한이니까 문제 안 되고 이 본래적 권한이 아닌 그죠? 사법행위일 때는 준자를 붙이는 겁니다. 준자. 또 입법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준입법행위. 맞죠? 예. 자, 이 준사법행위 판단 표시행위예요. 이때 우리 공정은요. 이 공정은 일정한 행정상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행정상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거고요. 이런 사실, 우리 공정서를 가져죠. 자, 공정하게 되면 이때 일정한 사실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음을 갖다가 바로
그런 사실이 있음을 갖다가 자, 했음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공증수자, 우리 매매 거래든 뭐든 간에, 그죠? 공증수죠. 우리 공증수자. 인증이 있는 공증.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수죠. 그 다툼이 없어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인식 표시 행위라고 하죠. 예. 이 두 가지 차이점, 이거 바뀌면 틀려요. 이게 바뀌면 틀려요. 틀립니다. 자, 우리 확인 먼저 볼게요. 확인 볼게요. 예. 여기 이제 판단 표시행위죠. 확인이 예, 암기하셔야 돼요. 도로 구역의 결정. 행정심판의 재결. 자, 발명 특허 등을 들 수 있는데 실정법상 재결, 재정 등의 용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구체적 예 있죠. 제가 씁니다. 예. 구체적 예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구체적 예 제가 들을게요. 여기 당선인 결정, 합격자 결정, 이게 이런 것이 좀 잘 나오죠. 합격자 결정. 자, 일정한 행정상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행정청의 공적인 권위로서 하는 판단 표시행위예요. 당선인 결정, 합격자 결정이죠. 또 뭐가 있어요? 자, 이거 꼭 암기하셔야죠. 발명특허. 발명특허는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는 특허라는 이름이 있지만 이것은 뭐예요? 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확인에 해당됩니다. 확인. 됐죠? 네. 꼭 암기해야 돼요. 자, 공종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꼭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이 뭐냐면 준 법률 행위정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일정한 행정청이 의사표시 이외의 일정한 정신적 작용, 판단, 인식 있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니까 준 법률 행위적 행정은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입니다. 다 기속행위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의 종류 다시 한번 여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확인의 성질 준 사법적 행위. 그 다음에 기속행위성. 확인의 종류 다시 한번 조직법상 행위. 시험 잘 나오는 거 써드렸죠. 합격자 결정, 당선 결정. 급부 행정상의 확인해서 도로 하천구역 결정, 발명특허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정법상 확인, 소득세 부과를 위한 소득금액의 결정 등 쟁송법상 확인,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등 이의 재결, 수용 행정심판에 의한 재결, 확인의 형식, 일반적인 형식이 요구되는 것이 보통이고요. 확인의 효과, 이 중요합니다. 자, 불가변력이 발생됩니다. 한 가지 쓸게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다 같이 쓰는 이유가 이거 보세요. 준사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준사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변력이 발생돼요. 우리 행정행위 효력에서 배우십니다. 여러분들 행정상 법률관계의 다툼이나 행정상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데 행정청이 공적인 권위 하에서 준사법행위로서 판단 표시행위죠. 함부로 취소 변경하면 돼, 안 돼요? 이거 해놓고 취소 변경하면 돼, 안 돼요?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이에요. 불가변경. 이 불가변경은 행정청 스스로 우리 행정기관 자신을 구속하는 효력이고 뒤에서 행정행위 효력과 관련돼서 또 배워요. 거기에서 이제 이 사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선인 결정, 합격자 결정, 발명특허 하면 행정기관이 함부로 취소 변경 못해요. 그래서 이때 어디로 가야 돼요? 그죠? 보통 실무상에잖아. 우리가 이번에 막 그 커트라인이 83점입니다. 높은 거죠. 83점인데 여기 합격이 있어요. 예, 합격자 결정이 있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요. 자, 공표 나가지고 뭐 좋다고 막 그냥 이제 막 인사 다니고 막 준비하고 또 발령 준비 받아서 어디 또 근무처로 또 가야죠. 교육 받으러 가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갖다가 보세요. 이때 순위가 변동될 수가 있어요. 복수 정답 나왔을 때 어때요? 복수 정답 나왔을 때. 복수 정답 나왔을 때 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개, 두 개, 세 개 차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의 뭐 평균이 0.5, 1.5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 몇십 명씩 걸려 있습니다. 나 83점 맞고 있는데 복수 정답이었고 내가 복수 정답 찾은 거, 그 문제 때 틀렸단 말이에요. 순위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수 정답인데 자 다시 산정하겠습니다. 다시 합격자 기준 다시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추가 합격으로 해야 돼요. 맞잖아요. 추가 합격으로 합니다. 맞죠? 예. 다시 하면 안 돼요. 다시 하면 행정 소송 대상이 돼요. 이게 복수 정답 때문에 떨어졌다 안 되죠. 나 억울하죠. 소송 제기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추가 합격을 합니다. 복수 정답을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추가 합격을 합니다. 그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내가 취소 변경을 안 됩니다. 이런 건 아니죠. 시험에서 커트를 하는데 이게 전산 오류에서 불합격자인데 합격자를 둔갑됐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시험 성적을 근거로 해서 이 준사법행위, 그러니까 행위 판단 필시 행위 되니까 이 성적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거야지. 불합격자가 전산 오류 돼가지고 합격자로 둔갑이 있고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뭐 심지어 TV 나왔죠. 학생이 공익공무원 올 때 행정 그쪽에 있으니까 잘 알겠죠. 무단으로 침입해가지고 공무원 패스워드 이용해서 불합격인 거예요. 합격으로 고쳐놨어요. 문제다 변경시켜. 이건 안 돼요. 이건 불법행위잖아요. 이건 안 되고 원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합격 절차에서 이건 바로 확인 행위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특히 발명특허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꼭 중요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효과의 발생 칠 것이고. 자, 이어서 공중 봐볼까요? 공중. 공중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구체적 예를 갖다가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면 각종 등기, 등록, 등재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공증이나요? 이거 공증. 자, 그래서 합격자, 합격 증명서 발급. 됐죠? 자, 그 다음에 각종 등기, 등록, 등재. 자동차 등록증 등록어잖아요. 자동차 등록증 등록. 그 다음에 여러분들 땅 사고 팔 때 뭐야? 등기하죠? 토지 등기, 건축물, 건물 등기, 이런 거죠. 예. 자, 여러분들, 요 사례 문제 나와요. 자, 여러분들, 합격자 결정과 합격 증명서, 이 법적 성질은 할 때 답이 뭐예요? 예, 짝지어진 게 확인 공증이에요.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예, 박스를 해놓고, 이걸 어디에 넣는가, 특허, 허가, 이렇게 나오고, 이때 답이 확인 공증입니다.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놓고, 일단 확인과의 구별은 이거 말씀 보셨어요. 이거 꼭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공종이 성질 및 형식, 기속행위고 기억번, 또 니은번 요식행위고요. 공종이 종류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공적 장부의 등기, 등록, 등재, 또 각종 증명서 발급행위, 또 그 다음에 각종 증명서 발급행위, 이런 것들이죠. 네. 이거 들어갑니다. 요거 바로 이제 그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짝짓기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다음에 기타에서 여권의 발급, 회의록 등의 기재, 영수증 교부 등 있죠. 자, 네 번째 공정의 효과 보세요. 기억번 공적 증거력이 발생, 네 번 개별적 효과. 공적 증거력이 발생, 개별적 효과. 공적 증거력 발생의 기억번에 요 관련해서 이런 중요합니다. 우리 공중, 여러분들,
이 공중에서 우리 논점에서 중요한 거 뭐냐면 이 공중에는 행정행위 효력으로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공정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공정에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다만 공정에서 공적 증거력이 이제 발생하는데 공적 증거력 발생. 요거와 관련돼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행정행위에서 공정력이 인정되게 되면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 직권 취소는 우리 당의 행정처이겠죠. 그 다음에 쟁송 취소는 우리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이겠죠. 그래서 취소 판결, 취소 재결이죠.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서 하는 이 쟁송 취소나 직권 취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힘, 이것이 공정력이에요. 그래서 취소가 있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법률상 추정되지 않아요. 법률상 추정돼요. 그렇죠. 법적인 힘이니까 법률상 추정돼요. 이건 사실상 추정력이 있어요. 사실상 추정력이 인정되어서요. 예. 이거밖에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이때 반증에 의해서 이 추정력이 깨집니다. 반증에 의해서 사실상 추정력만 인정되고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증에서 이때 이 공정이 깨져요. 예, 공적 증거력 이것이 깨집니다. 그래서 반증에 의해서 이제 번복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내용 봐보세요. 공적 증거를 갖다가 전복, 예, 반증에서 전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요거와 관련돼서 예, 이런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서요. 언제든지 반대의 증거를 통해서 이 공적 증거를 갖다가 예, 전복시킬 수 있으니까,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어때요? 그래서 요게 처분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했어요. 자, 그래서 써볼까요? 이 처분성, 즉 행정행위성이죠. 처분성, 행정행위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긍정하는 게 있어요. 판례가. 그래서 시험은 여러분들 행정소송에서 항고소송이 대상 적격이 뭐예요? 처분성, 즉 행정행위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맞죠? 원칙 부정, 예외 긍정. 그래서 판례가 이렇게 긍정한 거 있죠. 이 내용 중요해요. 판례가 특히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을 통해서 인정한 이 처분성 인정 판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5번 봐보세요. 이 처분성이죠. 문제의 소재. 공정은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행위, 즉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판례의 태도, 별표 3개. 처분성 부정 판례가 있고 최근에 와서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을 통해서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자, 처분성 부정 판례 보세요. 판례는 임야대장, 하천대장,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의 공적장부의 등재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위 편의와 사실이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등재로 실체상의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분성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처분성 부정 판례 다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하셔야만이 항구승이 대상적 계획에서 그쪽에서 문제 나올 때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성 긍정 판례 보세요. 한편 최근 대부분은 지목 변경 신청 반려 행위와 관련하여 지목이 공법상의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처분성을 긍정한 바 있고 토지 분할 신청과 관련하여서도 처분성을 긍정한 바 있다. 자, 이거 보시면 여기 공부의 기재행위 처분성 긍정에서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거부 처분 사연의 공법병에서 보셨죠? 예. 일반적인 건축법상 신고는 처분성 부정되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건축법상 신고 시 인허가 의제되는 그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처분성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인정되는 것이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거부가 인정돼요. 이거는 사인의 공법병에서 수리 거부 처분성 인정했습니다. 종료했던 거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일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대해서를 이유로 하는 토지 분할의 신청, 그죠? 신청. 이 신청 거부에 대해서 또 토지 대장상의 변경 신청 거부 행위. 이거 전업체 판결로 판례 변경됐습니다. 처분성 긍정. 그 다음에 지적공보 소관청이 지목 변경 신청 반려 행위. 전업체 판례 변경을 통해서 처분성을 긍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상의 작성 신청 거부 행위 및 용도 변경 신청 거부 행위 인정했어요. 이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통지가 나와요. 세 번째 통지를 보셔야죠. 이 통지. 이 통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행정입법에서 법규 명령을 우리 일반 국민에게 알려주는 절차가 있죠. 공포. 행정규칙은 뭐예요? 고시. 행정행위는 통지입니다. 이 통지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행정청이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특정한 사실 또는 의사를 알리는 행위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영업종지 처분 효력, 영업허가 효력, 통지해야 돼요. 불이익처분에서 사전통지, 그죠? 이 법적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통지도 행정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구별 개념에서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있죠. 단순 사실 행위. 여기 특히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보는 거. 당연티적이 통보같이 아무런 법적 효과가 주어지지 않는 단순한 사실 행위에 불과할 뿐 준법률 행위적 행정으로서의 통지는 급일됩니다. 이러면 당연티적 사유가 있으면 어때요? 그죠? 이 법정으로 정해진 당연티적 사유가 있으면 그 순간 법률이 규정에 의해서 퇴직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규정에서 퇴직된 거고 단지 행정청이 이걸 사실행위로서 통지해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법률 행정에서의 통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퇴직이 통보. 이건 순수한 사실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청이 통지를 함으로써 당연퇴직이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법령의 규정에서 이미 퇴직된 건데 당연히 퇴직된 건데 그 사실을 알려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지행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과 같이 통지를 통해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야 돼요. 그런데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이 통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퇴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미 법률 규정에서 공무원 관계, 근무 관계에 소멸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법률 규정에서 법률 관계에 변동된 거예요. 이거 단지 통지라는 것은 순서 사실행위예요. 아시겠죠? 잠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그 당연퇴직 꼭 알아두셔야 돼요. 처분성 부정됩니다. 왜? 통지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그 최근에 와서 계속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게 되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규모나 성달. 한편 통지는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미 성립된 행정행위 효력 발생 요건인 규모나 성달은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란 점에서 준 법률 행위적 행정으로서의 통지와 구별됩니다. 종료, 관여 및 통지, 의사의 통지, 암기하시다 이거. 특히 여러분들 여기 대집행위 계고 있죠? 납세의 독촉, 계고와 독촉 암기하셔야 돼요. 준 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의사의 통지, 보통 통지로 잘 나옵니다. 짝짓기 해서. 효과. 자, 여러분들 여기 마찬가지로 이 개별 법령의 그 효과, 법적 효과가 규정되어 있죠. 특히 여러분들 니은번에 다시 한번 통지 보세요. 한편 통지가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통지행위는 준 법률 행위적 행정으로서의 통지가 아닌 단순한 사실 행위일 뿐이다. 아까 당연퇴직, 이 통보. 당연퇴직이 통보. 자, 그런데요. 판례는 종전에 가옥대장, 현 건축물대장상의 한 등재사항의 말소행위, 건축물대장상의 등재사항의 정정 신청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부정하였으나 최근에 건축물대장상의 작성 신청 거부 행위, 용도 변경 신청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다.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4번의 그 법적 성질 처분성 인정 여부에서 여기 니은번 다시 한번 단순한 사실행위는 통지행위가 아닙니다. 처분성 없어요. 이때 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사실행위로서의 통지행위로 본 처분성 부정된 거 있고 위에 준 법률 행위적 행정으로서의 통지행위로 본 사례 처분성 인정. 또 두 번째 다시 한번 단계 사실행위로서의 통지행위로 본 사례로서 처분성 부정 판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 보잖아요. 여기 사실행위로서 통지로서의 처분성 부정되는 거 국가공무원법상 정년퇴직 발령 통보 꼭 암기해 주시고 두 번째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함을 알리는 인사발령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시험 진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상업공사의 공매 통지 잘 나옵니다. 공매는 여러분들 공매 여러분들 우리가 뒤에 또 배웁니다만 공매는 여러분들 대령이에요. 공법상 대령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서 배우신 공매 있잖아요. 그건 우리 행정행위 중에서 강상 대리 공법상 대리행위입니다. 꼭 암기하셔야 돼요. 공매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해서 처분성 인정되잖아요. 공매는 처분성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점 있는데 여기 그 가운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령이 개정 사실과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이 지급정지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 통보. 시험 문제 몇 번 출제됐습니다. 요거까지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나머지 좀 공부해 놓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3가 나옵니다. 3. 타인의 행위를 유연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서의 3, 행정심판 청구서의 3, 혼인신고서의 3 등 3는 단순한 사실 행위에 불과한 도달이나 접수와는 구별됩니다. 맞죠? 3는 수동적 행정행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질 보세요. 법적 요건을 갖춘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리는 기속행위다. 효과는 이렇게 개별법률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168쪽 수리 또는 수리 거부의 처분성 인정 여부는 처분성이 부정된 경우, 긍정된 경우. 자,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이미 다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제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다 배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신고해서 이미 다 배웠고 해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여기 나머지 내용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 좀 꼼꼼히 보세요. 이 부분은. 예, 꼼꼼히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